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사업장 현장 실습생을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반도체 사업장에 가셔서 직접 실습을 하실 텐데, 자, 그곳은 여러 가지 유해 인자들이 공존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반도체 제조 공정별로 유해 요인 및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정에서 실습 활동을 하시면서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건강관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반도체 공장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 반도체 공정은 이 회로 설계와 이 회로 설계를 기반으로 한 마스크 제작, 그리고 그 마스크 제작한 것을 가지고 웨이퍼를 가공하고 칩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될 반도체 이 생산 공장에서는 회로 설계나 마스크 제작이나 또는 웨이퍼를 제조하는 곳은 아니고, 웨이퍼를 가공하고 그 웨이퍼 가공된 것에 이 칩을 조립하는 아마 이런 공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웨이퍼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웨이퍼 표면에 여러 종류의 막을 형성하거나 또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전자회로를 그려놓고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깎아내는 작업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칩 조립은 이런 그 웨이퍼에서 가공된 이 웨이퍼를 개개의 칩으로 잘라서 회로 기판에 붙이고 각종 테스트를 거치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도체의 제조 공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 클린룸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클린룸은 여러 설비들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 설비들이 있는 곳이고요. 왜 이름이 클린룸이냐? 이 제조를 하게 되는 이 장비 안에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클래스라는 용어는 이 오염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외부에 어떤 아주 미세한 그 오염물질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청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실이라는 곳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전실은 이 제조 공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오염된 그 물질들이 나의 몸에서 따라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방진복이라는 것을 갈아입고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이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진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제조 현장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제조 현장은 보시는 그림과와 같이 이 상부에서 하부로 일정 유속으로 공기가 흐르게 되어 있고요. 이 공기들은 이 반도체 제조 공정 안에서의 다른 오염물질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양압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적절하게 섞이고 있고, 이런 그 외부 공기들이 들어왔을 때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하나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정에 대해서 세부 공정에 대한 이 용어보다는 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확산 공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확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로를 이용해서 고체 상태의 이 웨이퍼 표면에 필요한 불순물을 주입을 해서 반도체 소자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막을 형성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공정 하나하나마다 보실 때 되게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요. 이 낯선 단어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이 주석을 보시면 좀 설명이 되실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자, 이런 그 확산 공정에서 그림과 같이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인치짜리가 있고 12인치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웨이퍼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웨이퍼의 크기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설비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은 대부분들이 이런 큰 설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설비 안을 강제로 임의적으로 열거나 이 설비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노출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실습하시는데 큰 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확산 공정 같은 경우에서 이 PM 작업이라고 있는데 PM은 Preventive Maintenance라고 얘기하는 그 예방 정비를 얘기합니다. 모든 설비들은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비 작업을 할 때 설비를 오픈하고 분해하고 세척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PM 작업을 할 때 챔버 내에서 잔류되어 있는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부산물이라고 얘기하는 원래의 화학물질은 아닌데 이 화학물질들이 공기중으로 나오면서 또는 안에서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이런 부산물 등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챔버를 열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잔류 물질이 충분히 배기가 되는지, 이런 국소 배기 장치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개인보호구, 필요한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설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비단 지금 확산 공정뿐만 아니라 다른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없는 공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화학물질의 물질별로 용어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런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이 정도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작업에 대해서 어떤 확산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품의 세척, 부품 교체 또는 그 밖에 PM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키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활용되는 사용되는 사용 물질들이 뭐 암모니아, 아르신 같은 여러 물질들이 있지만 이런 물질들을 여러분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부산물로 나올 수 있는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여지는 이 개인보호구를 여러분들은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제조 공정, 즉 설비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는 굳이 이런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비 안에 메인터넌스 할 때나 아니면 특정 이유 때문에 이 설비 안을 보게 될 때는 이런 특정한 보호구들, 호흡용 보호구 또는 보안기억 이런 것들을 같이 착용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은 반도체 제조의 이제 핵심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웨이퍼에 이 반도체 회로 패턴을 형성시키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에 이 감광 성질을 갖고 있는 포토 레지스트, PR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포하게 되고, 이 도포한 이후에 이 마스크 패턴을 올려놓고 자외선 등 같은 빛을 쬐어서 회로 패턴을 얻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의 사이즈별로 다양한 이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비 밖에서 아마 보통 실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안에서 이제 메인터넌스나 유지보수 하게 되는 실습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챔버를 열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인자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포토 공정에서의 이 위험 사항은 아까 확산 공정과 마찬가지로 많은 화학물질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학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호를 받아야겠습니다. 이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할 때는 휘발성 물질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국소배기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고요. 이 노광 작업이라고 하는, 즉 빛을 쬐어주고 빛에 노출되는 작업이 있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산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든 간에 이 설비를 오픈하고 또는 그 오픈된 설비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여기가 배기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배기가 내가 차용을 해야 될 개인 보호구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밀착 향상제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도 있고 또는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이 화학 물질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 포토 공정에서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별로의 기본적인 용어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뭐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이런 물질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이 물질들이 도포가 되고, 자, 빛을 노출되는 이 노광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화학물질, 그러니까 사용됐던 화학물질이 아니라 그 화학물질들이 어떠한 다른 그 주변의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거나 물질의 성분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그 노광 작업 같은 과정에서 이런 그 포토레지스트의 열 분해가 발생을 하고, 이런 열 분해로 인해서 아주 미량의 다른 부산물, 특히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이 발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고 하여튼 설비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현상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상 작업도 이 전체 포토 공정 안에서의 일부 공정이긴 한데, 이 현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쓰이고, 이 화학물질이 쓰일 때 여러분한테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그 PM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용액들을 보충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개인 보호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비 외에서 단순하게 기계를 조작하거나 외관을 볼 때는 뭐 필요한 건 아니고요. 설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작업을 하실 기회가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호흡용 보호구 또는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같은 것처럼 화학물질로 노출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잘 보호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식각 공정이라는 것인데요. 자, 식각은 우리가 깎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토 공정에서 구성한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식이라는 공정과 건식이라는 공정 두 개죠. 나눠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습식 식각이라고 얘기하면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식이고, 자, 건식 식각은 반응성 기체나 이온 등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각각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의 사이즈별로 다른 설비들이 있고요. 이런 설비도 또 설비 메이커별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습식과 건식 그 식각 작업에서도 자,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설비들, 식각 작업을 하는 설비를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또는 용액을 보충하거나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배관들을 만지거나 할 때 거기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불산, 황산, 암모니아 같은 이런 화학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건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챔버를 오픈하고, 그러니까 열 때 잔류가스들이나 부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배기하고 국소배기 장치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식각 공정에서의 유해 요인 노출 특성을 보면은, 자, 습식 식각 작업은 우리가 보통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수동으로 습식 식각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런 습식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아마 회사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작업에서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일반적으로 자동 설비에서 외관으로 보는 거와
수동으로 하는 작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수동으로 이 식각조에서 이 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담겨 있는 그 조 안에서 웨이퍼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스피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나 더 이런 그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좀 착용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식 식각도 이제 마찬가지겠고요. 이 건식 식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식 식각을 작업하는 챔버를 열어서 PM 작업을 하거나 세척을 하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 국소배기 장치도 잘 배기가 되는지, 국소배기 장치가 잘 가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증착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증착은 이 웨이퍼 위에다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 전도성, 즉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게 얇은 막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증착 공정을 방막 공정이라고 합니다. 방막 공정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착 공정은 자, 화학적으로 이 증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화학물질들이나 이제 가스, 기체들이 달라지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항상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증착 공정에 해당하는 이 작업 지역을 밖에서 보는 화면과 이 안쪽에서 보는 화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설비의 내부, 설비의 안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지역에 출입하실 때는 항상 더 이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좀 다니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정에서의 위험성은 마찬가지로 이 PM 작업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설비들은 이 유지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해야 오래 쓸 수 있고, 이런 그 불완전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지 보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유지 보수, 이 PM 작업을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챔버를 열거나 또는 그런 챔버 열었을 때 장비 내에서 잔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가스들이나 부산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챔버를 오픈하기 전에는, 이런 잔류물질들이 잘 배기가 되었는지 또는 국소배기 장치는 가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개인 보호도 착용을 철저히 하셔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증착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화학물질들을 너무 심각하게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물질들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사업장에서 파업장을 방문을 하게 되면 이 실습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런 그 화학물질들에 대한 정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다시 한번 또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모르는 화학물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부산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착 공정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 보호구, 특히 호흡용 보호구와 보안경 등을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자, 이온 주입 공정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확산 공정 안에 이온 주입 공정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 공정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자, 이온을 우리가 확산 공정처럼 똑같이 웨이퍼에 불순물을 주입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산 공정과 구분하는 이유는 특별히 여기서는 이온에 대해서 주입을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안에 확산 공정 안에 이 이온 주입 설비들을 놓고 하는 공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온 주입 장비에는 방사선이 노출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이 설비 안에서 작업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온 주입 장비들에 대한 PM 작업을 할 때는 여기서 발생하는 잔류가스들, 부산물도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기장치나 보호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방사선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선 작업에 따른 유해 요인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반드시 착용하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실습을 하는 현장에서 여러 설비들 만나게 되는데, 이런 설비들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조작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인터록이라고 하는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터록은 뭐냐?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를 오픈할 때, 설비를 오픈하거나 개방되거나 근처에 가게 되면은 이 장비들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인터록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이온 주입 공정에서는 이 방사선, 특히 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설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해 요인의 노출 특성을 보면은 외관을 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 장비를 모니터링하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품을 교체하거나 세척하거나 또는 이런 그 이온 소스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배기를 하시고 또 보호구도 착용을 잘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사용 물질들은 좀 유해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에서는 이 알실이나 포스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자, 다른 공정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겠지만 이 이온 주입 장비들은 더 특별히 조심하셔가지고 이 장비가 오픈된 상황에서 안에서 작업할 때는 특별히 이런 안전조치들, 개인보호구, 국소배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규정을 준수해서 사용하시는 게,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마 공정입니다. 이 연마는 말 그대로 웨이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굴곡이 발생하거나 뭐 요철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평탄화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설비 웨이퍼의 사이즈별로 다른 설비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자, 이 장비들도 인터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그 인터락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제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설비들이, 반도체 공정은 전체가 설비가 오픈되어 있어서 작동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설비 안에서 모든 공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설비 공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거나 또는 그 안에서 작업을 할 경우, 인터락이라는 것을 해제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해제하면 절대 안 된다. 관련 그 엔지니어들과 동행하면서 이런 안전조치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이런 그 설비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설비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설비를 점검하거나 어떤 액을 보충하거나 뭐 이럴 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그 연결되어 있는 인터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안전하게 출입을 하셔야 되고, 출입할 때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반드시 착용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연마 공정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당연히 사용이 되고요. 이 연마액과 불산, 염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필요한 보호구들이 호흡보호구, 보안경, 보호장갑, 그리고 보호앞치마 같은 개인보호구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보호구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정공정입니다. 이 세정공정은 특별히 하나의 공정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다는 우리가 여러 지금 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공정 전후로 웨이퍼가 한번 공정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한번 그 웨이퍼를 이렇게 세정하는 이런 그 공정이 부분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정을 할 때는 뭐 습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플라즈마 같은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식 세정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당연히 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화학물질이 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정 작업할 때는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세정 작업할 때 사용되는 물질들이 뭐 불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개인보호구, 보여지는 개인보호구처럼 호흡보호구나 보안경, 보호장갑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착용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을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칩을 조립하는 공정을 보실 겁니다. 즉 웨이퍼라는 이 판에다가 여러 가지 이 회로를 입히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그 웨이퍼를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게 되는 이 반도체의 외형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칩 조립 공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후면 연마 공정입니다. 이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가공된 웨이퍼의 뒷면을 얇게 갈아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장에 따라서 백그라인드 또는 백랩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의 그 위험 요인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연마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연마가 되는데 이 연마액들이 비산될 수가 있겠죠. 즉 비산이라고 하는 것은 날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문을 오픈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반도체 공정의 모든 설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설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설비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설비 안이 오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설비를 유지보수하거나 점검하거나 연마액을 보충하거나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물질들도 분명히 있겠죠. 특히 이제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피부에 또 급성으로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물질로 외국에서는 사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설비를 오픈할 때 그리고 설비가 오픈돼서 이런 화학물질들이 누출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당연히 설비가 오픈되면은 화학물질이 사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설비가 오픈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과 같이 활용되는 보여지는 호흡보호구 또는 보안경, 장갑, 보호 앞치마 같이 우리의 피부와 눈 그리고 호흡기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마가 된 웨이퍼를 이제 잘라야겠죠. 그죠? 잘라서 각각의 사이즈별로 자르게 되는데 이건 절단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개개의 칩 단위로 잘라주는 공정이고요. 자, 원형 칼날, 우리 칼날을 이용해서 잘라주게 되고, 이런 웨이퍼 절단 과정에서 계면 활성제라든지 아니면 BI 워터라고 하는 순수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 절삭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절삭액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락이 되어 있는 장비들은 인터락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임의로 해지하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비 및 배관 점검 작업, 절삭액 보충 작업 같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쓰여지는 사용되는 물질들도 절삭액이 있고 계면 활성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칩 접착 공정입니다. 이 웨이퍼 절단 공정에서 낱개로 잘려진 칩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회로 기판에 접착시키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칩 접착 작업이 끝난 제품은 이 오븐을 통해서 경화가 되는데
이 경화라고 하는 것은 굳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화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약간 이 단계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 어태치라고 하는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 설비 안에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이 칩 접착 공정의 유해 위험 팁은 이 접착제에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소배기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경화가 되는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기 장치와 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접착 작업 중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화학물질 노출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이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는 접착제를 도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 용매에 별도로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인 보호구는 이제 호흡용 보호구와 보안경, 보호 장갑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잘 아시고 해당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에서는 이 접착제에 함유되어 있던 유기화합물이 휘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화 작업을 한 이후에는 충분한 배기 시간을 갖고 이 설비의 문을 여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배기 시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게 되면 거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제조 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기 시간 또는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이런 준수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 몰드 공정인데요. 우리가 몰딩 작업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문도 벽에 붙일 때도 이 몰딩 처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에폭시라는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로 감싸주는 공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MC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몰드 장비의 세정은 이 몰드 장비의 세정을 위해서 멜라민 수지 같은 것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멜라민 수지가 함유된 화학물질들이 사용될 때 금형 세정 작업도 이 몰드 작업과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 경화를 시킬 때도 경화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다른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형체로 되어 있는 이 EMC를 투입을 하고, EMC를 이용해서 이 어떤 설비 안에서 경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화가 되는 이 과정에는 고열로 이 안에서 발생을 하고, 그 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나 유기화합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설비들을 오픈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배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 설비의 도어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몰드 작업과 경화 작업, 그리고 금형 세정 작업, 자,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작업들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안에서 이 제조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이 특성과 그리고 이런 물질들에 내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보호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물질, 즉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하는 이 물질들은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카본 블랙 이런 물질들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 자, 금형 세정제도 멜라민 수지, 합성 고무 같은 걸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어려운 화학물질 용어를 지금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물질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한번 인지하시는 게 좋고,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고열로 오븐에서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열분해로 인해서 다른
인체에 아주 유해한 뭐 벤젠이라든지 포르말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인체의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산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설비들을 열기 전에는 충분히 배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 도어를 열어서 안을 확인하거나 어떤 정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구,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인쇄 공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인쇄 공정은 레이저나 잉크 등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에 제품별 고유 번호나 회사 로고 등을 인쇄하는 공정입니다. 자, 이 공정에서는 이 레이저 마킹 과정에서 설비 내에서 레이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가동되는 동안은 장비문을 절대 열면 안 되겠죠. 앞서 나왔던 여러 공정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인터락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고, 이 설비 안에서 모든 공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화학물질도 이 설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설비들을 임의로 열거나 또는 이게 설비가 가동되는 동안에 이걸 열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열렸을 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나 부산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기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마킹 작업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에 마킹을 하는 경우에 이 코팅된 이 EMC라는 수지에서 특정 에너지가 가해질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휘발성 화학 물질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레이저 마킹 작업할 때는 이 180나노미터에서 1mm 정도 되는 이 레이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설비를 오픈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잉크 마킹은 잉크 마킹 과정에서 잉크 성분이 있겠죠. 잉크 성분 및 신러 같은 것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잉크에 함유된 유기용제는 솔벤트, 나프타나 크실렌, 사이클로헥선원 같은 그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보호구는 호흡용 보호구와 보안경, 그리고 보호 장갑 등을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도금 공정인데요. 이 도금 공정은 자, 리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반도체 칩과 또 반도체 칩이 이 외부 환경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선과 프레임의 부식을 막고 또는 이 특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것을 도금하는 이 공정은 일부 제조사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조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도금 공정을 하는 것이 일부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도금 작업할 때 증발 또는 비산되는 도금 용액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배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용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업무하실 때는 개인 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 용액이나 배관 점검할 때는 특별히 더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도금조에 이런 리드 프레임을 투입하거나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도금액을 보충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이나 알칼리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 보여지는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솔더볼 부착 공정인데, 이 솔더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 칩과 이 기판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칩이 장착될 회로 기판에 이 플럭스 같은 것을 도포한 다음에 이 솔더볼을 붙여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솔더볼이 부착된 회로 기판이 여러 이런 장비들과 연결되어 있어 어차피 오븐에 또 투입되고, 이 오븐에 투입되면 경화 과정, 아까 말씀드린 이 경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굳어지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겠죠. 최고 280도까지 높은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설비들도 강제로 여러분들이 연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경화할 때 경화할 때 이 플럭스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배기장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솔더볼을 접착하는 과정에서 주석이나 구리 이런 성분들이 노출될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필요한 보호구는 잘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온에서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온에서 경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떤 이런 부산물들이나 휘발성 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열적 테스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칩에 열을 가해서 실제 이게 잘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스트 과정에서도 우리가 열로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기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챔버 안에서는 충분히 냉각과 배기를 한 후에 제품을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열을 이용한 설비들은 항상 이렇게 부산물 발생 그리고 열어서 어떤 제품을 꺼낼 때는 항상 이게 잘 식혀졌는지 냉각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배기가 잘 되는지도 확인하고 제품을 꺼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공정에서도 부산물로서 여러 가지 그 미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온으로 나오는 공정들은 항상 이렇게 고온에서 사용되는 공정들은 이렇게 부산물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X선 검사 공정인데요. X선 검사는 말 그대로 X선 형광 분석기를 이용해서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X선 같은 방사선 설비들이기 때문에 인터락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인터락이 걸려 있는 설비들은 임의로 해제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선 검사 공정에서는 이 전리방사선, 이 X선이나 감마선 같은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비를 오픈하거나 또는 X선이 작동이 될 때는 거기에 맞는 보호 장비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건강관리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또 그 유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유해 환경을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지를 좀 여러분 확인했다면 자, 지금부터는 이런 유해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영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해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화학물질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어쩐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장 안에 있는 의사나 또는 보건관리자한테 빨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초기에 어떤 위험 증상을 찾아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만큼 다양한 여러 인체 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신경계를 보면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이 신경계라는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급성으로도 미칠 수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누적에 의해서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급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구역질, 현기증, 졸림 등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는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감각 및 운동신경의 반응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설비를 제가 공정을 설명을 드릴 때 피부에 노출될 수 있는 곳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피부에 노출되게 되면은
자극성 및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산 알칼리 같은 경우는 자, 피부 및 점막의 자극을 많이 나타낼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자, 일부 유경제나 수지류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로 인해서 이런 그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눈물, 따가움, 충혈, 가려움, 부어오름, 발적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보건관리자와 상의해서 빨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물질로 빨리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질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건관리자나 그 안전보건팀이 있는 곳에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빨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화상도 조심하셔야겠죠. 우리가 산이나 알칼리 같은 물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피부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MAH라는 물질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직접 사망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화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산 알칼리 같은 물질을 취급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불산에 의한 화상의 경우에는 전신 독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혈액과 관련해서도 위험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온 주입 과정, 이온 주입 공정에서 우리 아르신이라는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어떤 용혈성 빈혈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이 전리방사선, 우리 방사선에 쏘일 수 있는 공정들이 있었죠. 아까 이온 주입 공정도 있었지만, 자, 그런 공정에서는 장기간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 혈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호흡기계에 관련된 질병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산 알칼리나 칩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지류, 플럭스 같은 것이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은 기침이나 뭐 천명음, 흉통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보건관리자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작적인 기침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천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그 공정에서도 이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이런 초기 증상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산에 있는 보건관리자와 상담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신장 및 비뇨기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는 이런 그 화학물질로 인해서 내가 이런 증상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은 빨리 병원 또는 산에 있는 보건관리자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식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있고요. 자, 때로는 암이라는 것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어려운 화학 물질들을 일일이 보실 필요는 암기하실 까지는 없고, 자, 이런 물질들에 내가 노출이 되면은 자, 이런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낮은 농도에서도 오랜 기간 노출되게 되면은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이런 화학 물질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배기 장치와 이런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질병들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얘기해서, 자, 뼈나 근육이 아플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자, 이것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는 반복 작업을 할 때, 또는 자연스럽지 못한 자세에서 일을 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강 영향과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제조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꼭 생긴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자,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반도체 제조 공장은 설비가 닫혀 있는 공간 안에서 이런 제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밖에 있을 때는 특별 영향이 없을 거고요. 설비 안에서 어떤 유지보수 작업이나 어떤 액을 보충하거나 하실 때도 제가 설명드린 배기 장치나 또는 개인보호 같은 걸 잘 착용하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화학물질이 되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또는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약자로 MSD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MSDS는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개개의 화학물질별로 이 화학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보게 되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6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품의 이름부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성분은 무엇인지, 그죠?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 건지, 독성은 어떻게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이 물질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라는 것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 마크가 찍혀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제조사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조사나 수입사의 마크가 있겠죠. 자, 그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만들어진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여러분들은 필요시에 더 구체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MSDS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아까 그 16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또는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른 독성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아까 16가지 항목 중에서 2번, 3번, 9번, 10번, 11번 같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물질들이 있고 이 물질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이 있겠죠. 이 16가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화학물질 경고 표지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그 용기가 원제품이든 또는 반제품이든 상관없이 화학물질을 담겨져 있는 모든 용기에는 이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 표지에는 아까 MSDS에 있는 16가지의 정보 중에서 꼭 취급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6가지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 용기에다가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반도체 제조 공장을 가시면 이 경고 표지를 상당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 표지만 잘 이해하셔도 이 화학물질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고 내가 이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됐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명칭, 그리고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마지막으로 공급자 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6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6가지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자,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그림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총 화학물질의 위험을 나타내는 이 경고 표지의 그림 문자는 9가지입니다. 빨간색 마른 목골에 검은색 심벌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9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면, 자, 멀리서 보더라도 이런 마크가 있다? 이런 심벌은 무슨 의미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주의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9가지 중에서 우리가 건강상의, 여러분들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부식성 물질 또는 해골과 X형, 그리고 건강 유해성,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요런 그 심볼이 있는 것들은 내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경고 표지를 구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탄올 그리고 그림 문자가 3개가 있죠. 이 그림 문자가 있는 것이 인화성 물질, 자극 물질, 발암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 그림 문자만 보더라도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알게 되면 그 위험하고 유해한 거를 알게 되면은 충분히 내가 대응이 되겠죠. 반드시 보호구도 착용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표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보시면은 유해 위험과 나오죠. 고인화성 액체다.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자 비상 조치는 어떻게 해라. 흡입하게 되면은 빨리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라. 눈에 묻으면 빨리 물로 씻어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비상시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위해서 궁극자 정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고 표지만 잘 보시더라도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구를 제가 많이 착용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보호구들은 착용하기가 쉬운데 이 호흡용 보호구는 좀 더 주의해서 착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흡용 보호구는 크게 보면 4단계의 순서로 여러분들 착용을 하시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얼굴 면에 잘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얼굴에 대고 머리끈을 뒤로 올려서 끈을 조이게 되는데 타이트하게 조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 얼굴 면체에 잘 밀착이 돼서 외부 공기가 이 마스크 면체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당연히 외부 공기는 이 착용되어 있는 필터를 통해서만 들어와야겠죠. 이런 호흡용 마스크는 안에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배기하는 배기 밸브가 있고 밖에서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정화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밸브를 막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보면 당연히 배기 밸브를 막았으니까 이 마스크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죠? 근데 살짝 부풀어 오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 어디가 밀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압 밀착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 즉 정화통을 막고 우리가 숨을 크게 들여 마셔보면은 당연히 살짝 쪼이는 느낌이 나야겠죠. 근데 이게 쪼이는 느낌이 나지 않고 공기가 잘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디가 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음압 밀착 검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그 검사들을 스스로 해보면서 내 몸의 얼굴면에 잘 부탁이 되어 있는지를, 밀착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보호구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비상세척 설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화학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은 이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별로 여러분들이 크게 노출이 됐을 때 빨리 세척할 수 있는 비상세척 장비들이 아마 회사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위해서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다니시면서 비상세척 설비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이 비상세척 설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세척 설비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을 방문하시는 회사의 관리자에게 꼭 물어보신 후에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반드시 이 화학물질 노출될 경우에는 빨리 이 비상세척 설비를 사용해서 노출된 것을 빨리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을 할 때 정말로 한 분도 다치시지 않고 한 분도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